자, 오늘은 통계 개념 정리의 마지막 시간,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이 통계적 추정, 뭘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추정이라는 걸 하는 거야. 즉, 일부를 관찰을 해서 전체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일부를 관찰을 해봤더니 평균과 표준 편차와 분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전체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대략 이런 정도 값이 될 겁니다. 에 대한 걸 다루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냐?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전까지에서의 조사에서 앞다른 문제를 보면 알 거야. 어떤 무슨 뭐 과수원에서 사과를 한 개를 뭐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뭐 얼마 막 주어져 있대. 그 말은 당연히 전체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그 전체와 일부를 좀 구분하기 위해 용어를 좀 다르게 가져갈 거야. 모 집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체 집단이야. 조사 대상 전체 집단인 거고, 이 모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모집단이 있으면 일부분은 뭐라고 부르냐?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즉 모집단에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임의 추출한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임의 추출. 왜? 뭐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내가 표본을 가지고 일부를 관찰해서 전체를 조사하려고 그래. 내가 어떤 특정한 학교의 평균 수학시험 평균을 조사해서 그 학교의 수준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학교의 상위 10% 학생만 가지고 평균이 이만큼이니까 이 학교는 공부를 얼만큼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뽑으려면 랜덤하게 뽑아야 되고, 이게 실제로 조사에서 여러 명, 좀 많은 인원을 랜덤하게 뽑다 보면 골고루 뽑힐 수밖에 없겠지. 아무래도 물론 한 번 해서 어쩌다 재수없게 한 번 좀 편향적으로 뽑힐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시도를 여러 번 반복하면 평균 수치에 가까운 값들이 이제 많이 뽑히게 됩니다. 정도이기 때문에 임의 추출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임의 추출을 원칙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본의 크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표본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표본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 표본을 뽑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복원 추출이 답입니다. 복원 추출을 하셔야 돼요. 이 복원 추출이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뽑을 때 첫 번째 뽑았던 결과를 다시 넣고 또 뽑는 거야. 즉 뽑았던 게 또 뽑힐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건 원칙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즉 많이 뽑게 되면 비복원 추출을 해도 가능하다. 뽑았던 걸 다시 넣지 않고 뽑아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색깔을 바꿔서 예를 들어볼게요. 1, 2, 3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세요 라고 하면 1만 이렇게 두 번 뽑힐 수도 있는 거야. 1, 2.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 다음 1, 3, 2, 2, 2, 3, 3, 3 이렇게 총
6가지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뽑았던 게 또 뽑아줘 또 됩니다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뭐 쓸 건 많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총 9개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모집단에 관련된 용어, 모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 모표준편차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모집단이 따르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뭐 수를 x라고 하면 어떤 모집단이 뭐 정규분포를 따르네 뭘 따르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그럼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 아까 뭐였죠? 전체 집합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집단의 평균이니까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사용하던 그냥 평균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전체와 일부를 구분하기 위해 모자를 붙이는 거지 의미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모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집단은 뭐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쵸? 자, 두 번째는 이 표본 집단인데, 거기에서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라는 단어가, 아니, 표본의 크기는 아까 있죠. 표본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호로는 x 바라고 써요. 그럼 표본 평균은 말 그대로 내가 전체에서 뭐 10개를 뽑았어. 전체에서 전체 이만큼 있어. 그중에 10개를 뽑았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나의 표본이 됐어. 말 그대로 그럼 그 10개의 평균인 겁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 뽑은 표본은 x1, 두 번째 뽑은 표본은 x2 점점점, 마지막 뽑은 표본은 xn이라고 할 때 이 값을 전체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n은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즉 표본을 이 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내고 이 집단에서 평균을 내고 평균을 내면 이게 다 다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 개의 집단에 한 개의 표본의 평균인 거야. 일반적으로 그럼 한 집단에서의 평균은 전체 평균과는 똑같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면 뭐 3학년 일반의 수학 시험 점수 평균이 3학년 일반이라는 게 그 어떤 3학년에서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전체 평균하고 당연히 안 똑같을 거잖아. 물론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다음은 표본 분산이라는 단어와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고로 교육과정엔 없다는 아니지만 교육과정에선 이걸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개념 자체가 아예 쓰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호로 먼저 표본 표준 편차를 소문자 s를 쓰고요. 표본 분산은 그 소문자 s 제곱 따로 v라고 쓰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 한 개의 그 표본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읽고 구분할 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읽고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 표본 표준 편차 구하라고 아무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녀석들인데, 표본 평균에 관련된 분포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단어이고요. 기호로는 표본 평균, 우리 좀 전에 x 바라고 썼으면 그 녀석의 평균입니다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전체 모집단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서 크기가 일정한 표본을, 중요한 건 크기는 항상 일정해야 돼.
크기가 일정한 표본을 뽑아 여기서 평균이 있겠지. x 바의 1이라고 할게요. 또 다른 똑같은 크기의 표본을 뽑아 x 바 2, 막 x 바 3. 이거를 빠짐없이 전부 다 하는 거야. 그럼 평균들이 막 뭐 생기겠지, 여러 개가. 그 평균들의 평균입니다. 말 그대로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의 다시 전체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이 녀석은 전체 평균과 똑같습니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아이들이 이거를 구분을 좀 잘 못해. 뭐랑 뭐 어디 써 있죠? 여기 요 내용하고 요걸 많이 헷갈려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똑같은 거고요. 표본 평균 자체는 모평균이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다음 계속 이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V X 모평균 아니 기호로 X 바가 표본 평균이니까 그 평균들의 분산을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이 하나의 표본 평균들을 확률 변수로 가졌을 때 얘네들을 하나의 숫자들로 보고 이 값의 분산을 내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이렇게 분산을 구하면 역시 고등학생한테 증명을 해줄 수 없으나 전체 모 분산 있잖아.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돼요. 참고로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 다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x 바라고 쓰는데 역시 표본 평균이라는 값들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낸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요 우변에 루트를 씌우면 vx의 루트를 씌우면 시그마 x가 되고요. 그렇죠? n의 루트를 씌운 건 루트 n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구하는 방법을. 자, 이게 표본 평균에 대한 개념 용어 설명인데 좀 구분이 가셨죠, 그렇죠? 자, 반절 배웠습니다. 반절 배웠어요. 자, 봅시다.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볼 생각이에요. 2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이 m이고요.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오, 이거 하나 설명 안 했네. 이거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설명 안 했어요. 뭘 하나 안 했냐면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이 m 분산을 쓰는 거죠. 그렇죠?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지만 분산입니다. 그렇지? 얘를 따르면 표본 평균 있잖아. 표본 평균 x 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안 바뀐다. 왜? 요 자리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들어오는 거고 요 자리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들어오는 거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 바뀌지만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들어와야겠지. 원래 분산을 n으로 나눈 값. 그렇죠? 시그마 제곱, 얘를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2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평균이 m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거 화면을 어떻게 이쪽 거 문제를 가릴 수 없나? 뭔가로? 메모장 같은 거 열 수 없나? 아쉽네 이게. 이건가? 나도 이걸 많이 안 써봐서 잠깐만.
되나봐. 그냥 갑시다. 자, 23번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x바, 크기가 n2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한대. 즉 어쨌든 문자는 x랑 다른 걸 쓰기 위해 y바라고 썼지만 x랑 y는 전부 다 모평균이 m인 어떤 이런 집단에서 또 다른 크기가 다른 표본을 따로따로 뽑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번 y바의 평균도 x바의 평균도 어쨌든 똑같은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얘네 둘은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모평균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표본의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니은번부터 볼 건데 니은번은 v x바 는 그럼 표본의 크기 n1을 가지고 vx를 한 거죠. v y바 역시 그럼 표본의 크기 n2를 가지고 vy를 한 게 아니라 모집단이 똑같은 모집단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따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vx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 문제에서 n1이 n2보다 작으면 그럼 얘랑 비교해서 누가 더 크니 물어봤는데 분모가 작으니까 분자는 똑같고 분모가 작은 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습니다. 사실 정답은 디귿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왜? 디귿번도 계속 볼게요. 디귿번 시그마 x 바라고 하는 건 루트 n1분의 시그마 x 시그마 y 바도 같은 모집단이기 때문에 루트 n2분의 시그마 x 모표준 편차가 똑같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으려면 이미 분자는 똑같은 상태인데 이거 두 개 똑같으려면 분모까지 똑같아야 되니까 n1이랑 n2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이고요. 정답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 보시면 모평균이 m이고요. 1번부터 모평균이 10 모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내가 지금 읽으면서 뭘 쓰는지 계속 보이시죠?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답니다. 그때 그 3x바 플러스 2의 평균과 시그마 5x바 마이너스인데 똑같아. 우리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일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잖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3-2x바 플러스 2 쓰면 되고 표준 편차는 곱해진 거에 절대값만 영향을 주시면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요 녀석은 전체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m 값이고요. 요 녀석은 원래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루트 값으로 나누셔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문제의 정답은 32가 되고요. 앞에 거 이만큼 계산하면 뒤에 거는 4를 2로 나누니까 2가 되니까 10이 되니까 정답은 42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번에 역시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v 얘가 16이랍니다. 그럼 이 녀석 역시 4배의 vx바랑 똑같고요. 그럼 4배 곱하기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 처음 분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모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모 분산은 당연히 100이겠죠. 그래서 그 100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n분의 400인데 그 값이 16이랍니다. 따라서 루트 n은 그럼 25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정답 n값은 625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어렵지 않죠? 이거 외우기만 하시면 돼요. 수능에 근데 많이 출제되는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하니까 많이 어렵지 않다. 금방 배울 수 있다. 입니다. 자, 25번.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다음과 같을 때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라고 한대. 그래서 x바의 평균이 18이래. 자, 이 x바가
18이라는 건 EX 즉 목평균 역시 18이어야 한다는 거겠죠. 근데 목평균 구하는 공식 위에서 표 보니까 18 여기다 써야겠다. 5 20A 플러스 15 마이너스 30A가 18이고요. 마이너스 10A는 마이너스 2니까 A가 5분의 1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라고 써져 있던 자리가 얼마? 5분의 1이 되나요? 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요? 10분의 3이 되나요? 이거 10분의 3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구하냐? P X 바는 20. 자, 요건 뭘 하라는 얘기냐면 두 개를 추출했잖아요. 크기가 두 개. 두 개 뽑아서 평균이 20일 확률은 1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중에 모집단이 10, 20, 30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두 개를 뽑아서 20이 되려면 10 하나, 30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22번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뽑는 입장에서는 30 하나, 20 하나, 10 하나를 따로따로 세주셔야 됩니다. 이게 평균이 20이 되려면 이제 합이 4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10한번, 30한번 나올 확률이 모집단 표 봐봐. 10이 나올 확률 2분의 1, 30이 나올 확률 10분의 3. 이 계산하면 2인지 20분의 3이야. 20, 20이 될 확률은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이제 25분의 1이고요. 30, 10이 나오는 건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게 20분의 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앞에서 그냥 원하는 알맞은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랑 똑같지만 말이 조금 더 그냥 어렵게 써져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26번 볼까요? 26번은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x바에 대한 표를 만들어라. 물론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x에 대한 표를 만들 거예요. 공은 1, 2, 3, 1, 2, 3, 3 들어있으니까 공을 하나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중에 하나고 확률은 7분의 2와 7분의 3과 7분의 2겠죠. 이게 그때 확률입니다. 답겐 1. 거기서 2x바를 구하라. 그 말은 그냥 2x랑 똑같다로 봐주시면 되고요. 2x니까 곱하고 그 다음 것도 곱하고 그 다음 것도 곱하고 이렇게 그럼 7분의 14니까 뭐 2가 되겠네. 그럼 x바의 분산은 크기가 3개짜리 표본을 뽑은 거니까 3분의 vx거든. 그럼 먼저 당연히 vx를 따로 구해봐야겠지. 재평평제를 이용해볼게. 제곱시켜서 곱하고 제곱시켜서 곱하고 4, 3, 12 제곱시켜서 곱하고 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7분의 32 빼기 4니까 7분의 28 그래서 분산은 7분의 4가 나와요. 그럼 우리 문제의 답, 다시 이 문제의 답은 그럼 21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얘와 얘가 답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왕왕 쉬워요. 자, 또 다음 페이지 문제 또 볼까요? 쭉쭉쭉 일단 쭉 잘 보시면 웬만한 수능에 나오는 문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느 전화 상담원 A가 지난해 받은 상담 전화 상담 시간의 평균, 즉 지난해 전체에 대한 평균이 20분, 표준 편차가 5라니까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녀석이 전체 상담 시간인 거죠. 작년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이렇게. 그 중에 지난해 받은 상담 중에 16개만 뽑았대요. 즉 여기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한 거지. 그랬을 때 그 표본 평균이 19 이상 2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19 이상 22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우리 표준화해서 정규분포 표 가지고 문제 풀란 얘기지. 근데 확률 변수가
x가 아니라 x바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준화를 하는 게 아니라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x바는 평균은 안 바뀌고요. 원래 분산이 25니까 25를 표본의 크기인 16으로 나눈 게 이 자리에 들어갈 분산이니까 분산은 4분의 5가 됩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20,4분의 5의 제곱을 가지고 표준화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고, 그럼 주어진 식을 표준화를 해보면 p 19에서 20을 빼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그럼 5분의 4. 소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0.8이고요. x든 x바든 y든 y바든 표준화하면 다 문자 z로 바뀝니다. 알았죠? 자, 오른쪽 건 2를 5분의 4로 나누면 1.6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정규분포 곡선 하나 뾰로롱 그려놓고 이제 표준화를 했으니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 0.8부터 1.6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니까 이 왼쪽 부분은 표에서 0.8 부분 0.2881과 오른쪽 부분은 0부터 1.6까지니까 0.4452에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자, 다음 28번. 혹시 프린트 없는 분들 얘기하세요. 프린트 영상 없이 프린트 없이 영상만 보지 말고. 자, 28번. A 도시에서 B 도시로 운행하는 버스의 소요 시간은 평균이 n분이고, 즉 A 도시에서 B 도시로 운행하는 버스 전체 평균이 m 표준편차가 10인 이런 얘기죠, 그렇죠? 즉 A에서 B로 이동하는 전체 시간을 버스의 전체 시간을 x라고 하면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거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대. 그럼 그 x바 표본 평균들, 그치? 표본 평균 역시 정규분포를 따라줘. 평균은 안 바뀌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0으로 바뀝니다. 그거의 제곱차 이렇게 쓰셔야겠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때 우리 요 확률 구하랍니다. 요 확률을 가지고 바로 표준화를 해보시면 p m 빼기 5에서 m 빼면 마이너스 5만 남고, 마이너스 5를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이렇게 됩니다. 그럼 z로 바뀌고요. 이쪽 거는 그럼 2분의 루트 n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은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0 기준의 대칭입니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2배 p 0부터 2분의 루트 n까지의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확률이 0.9544라는 건 요 반절이 0.9544의 반절은 0.477이라는 얘기고, 0.477의 확률을 가지려면 0.2가 여기 써져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루트 n은 2여야 하고요. 따라서 n 값은 16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29번. 자, 모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변수가 x에 대한 확률 변수가 평균 85점, 표준 편차 6점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여기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 안 바뀌고요. 분산만 표준 편차만 구하면 표준 편차 6을 루트 n인 4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3이 표준 편차가 되죠.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때 p x바가 k1 확률이 k 이상일 확률이 0.0228이래. 얘도 표준화를 역시 하잖아. z로 바뀌고요. 그러면 k-85를 x바의 표준 편차인 2분의 3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0.028이라고 하는 게 0.5보다 작으니까 어떤 숫자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가 0이고, 요 넓이가 0.028이 되려면 0.028, 0.5에서 0.028을 빼면 0.477이거든요. 즉, 요 넓이가 0.477이가 돼야 돼. 그렇다는 건 요 숫자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표준화를 했을 때 써줄 수 있는 요 숫자가 2여야 하고요. 이거 풀면 k 값이 88점 차 이렇게 나올 88이라고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대신에 표준화를 할 때 어떤 녀석을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베리베리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30번. 어느 대민 봉사센터, 대민 무슨 뭐 그 대민 지원 뭐 이런 말 들어봤나 어디 그 일반인들 막
봉사활동 나 수해 복구하는 대민지원 막 이런 거 하는데 무슨 뜻인지 하여튼 어떤 봉사센터가 있어요. 상담 통화 시간의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즉 전화 상담 전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죠. 정분포를 따라요.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2인. 거기에서 4통을 선발을 하는데 딱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대. 그 말은 표본 평균 X바가 평균은 안 바뀌고요. 1로 바뀌죠. 왜냐면 원래 표준 편차가 2인데 그걸 표본의 크기의 루트 시운 2로 나누니까요. 1의 제곱이라고 써 있어야겠지. 자, 그때 P. 자, 여기선 중요한 게 네 통의 통화 시간에 합이 30분 이상. 네 통의 평균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표본 평균이야. 다시 네 통의 통화 시간의 평균이라고 하면 표본 평균을 말하는 건데 네 통의 통화 시간의 합이라는 건 평균 곱하기 4를 해야겠죠. 왜냐면 니네가 세 과목을 시험 봐서 평균이 70이네. 점수의 합은 몇 점일까 물어보면 70 곱하기 3이요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네 통의 통화 시간의 합이라는 말은 네 통의 표본 평균의 4배를 하셔야 되고 걔가 30 이상일 확률을 구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 녀석이 P X바가 몇 이상이야? 이거 2분의 15 이상이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하시면 2분의 15에서 8 빼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정규분포 곡선 그려보시면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0.5.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다가 요 넓이 0.5니까 0.5 이제 요 숫자 0.192를 더해서 두 개를 더하셔야 됩니다. 0.692가 그래서 문제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가 아니라 중간에 개념 설명이 지금 조금 개념 설명해야 되는 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페이지 어디 갔지? 개념 설명해야 되는 페이지가 없네. 따로 좀 적으시길 바랍니다. 따로 좀 적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31번까지 하고 개념 설명을 위한 페이지를 조금 편집을 해놓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기까지가 이제 딱 방금 전에 31번까지가 방금 전에 배운 개념 가지고 푸는 건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어느 지역의 직장인의 월 교통비는 평균.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지역 직장인 전체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8, 1.2 제곱 이렇게 거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 x바라고 하면 평균은 안 바뀌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의 이상 확률이 0.6826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요 녀석을 표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n분의 1.2분의 7.76에서 8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0.24 이상 z 얘는 0.24가 분자가 루트 n분의 1.2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두 숫자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2배의 0부터 z 정리하면 1.2분의 0.24 시그마 얼마죠? 루트 n분의 100분의 24 이렇게 없어지고 10 남고 이렇게 없어지고 2 남고 5 남고 5분의 루트 n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확률이 0.6816 이상이래. 그 말은 0부터 5분의 루트 n까지가 0.3413 이상이면 됩니다 라는 건데 그런 건데 그러려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0부터 1까지가 딱 0.3413인데 걔보다 넓어지려면 얘보다 더 똑같거나 더 오른쪽에 있는 숫자여야 하니까 즉 5분의 루트 n이라고 하는 숫자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따라서 n값은 25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25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이제 이 다음번에는 내가 필기한 것만 중요. 여러분의 영상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준비해서 다시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도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잠깐 뭐 물 먹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갔다 오셔서 계속 이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기릿. 자, 신뢰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표본 조사를 통해서 전체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표본 조사를 통한 그 다음에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면 표본 평균이 나오겠지. 표본 평균. 그러니까 표본 조사 1회 하는 거야. 1회. 표본 한 번 딱 뽑으면 한 번에 평균이 나올 건데 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의 구간을 설정한다. 모평균 예측을 하는 건데 이게 뭐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은 날 뭐 좀 넓게 잡고 참 좁게 잡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자,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감마 시그마 제곱일 거고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x바 역시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요런 확률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럼 p 0 이상 z가 1.96 이하일 확률이 0.4750이거든요. 나는 이제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문제에 이런 것들이 써져 있을 겁니다. 얘가 이제 0.4750인데 화면 잘 보이니? 너무 글씨가 작은가 지금? 크게 써드릴게요. 좀 두껍게 바꿔서. 근데 그러면 P 마이너스 1.96 이상 Z 1.96 이하일 확률이 이게 0.95 나오거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요 녀석이랑 똑같은 걸 내가 계속 써볼게. P 마이너스 1.96 쓰시고요. 표준화하기 전으로 돌리는 거지. 누구의? X 바를 표준화하기 전으로 돌려보시면 요렇게 써질 거거든. 1.96. 그럼 요 녀석이 지금 이 윗줄이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럼 P에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누가 x바 마이너스 m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라고 쓸 수 있겠지. 자리가 되게 없네. 이렇게 조그만하게 화면을 바꿔오니까 계속 이어서 밑에 줄에다 쓰면 일단 요 녀석이 양변에 주어진 범위의 양변 마이너스 1로 곱해도 양쪽이 지금 절대값만 반대고 부호가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거든. 즉 바꿔서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 바라고 써도 그러면 양변의 x 바를 다시 더해주면 p x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 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고 그 값이 0.95예요. 즉 얘랑 똑같습니다 라는 건데 이걸 해석을 해볼게. 내가 표본을 조사를 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다. 다시 여기 위에 표본 평균을 구하지. 표본 평균을 구해서 그 표본 평균을 구한 식을 가지고 요러한 식을 만들면 잘 봐. 실제 평균이 얘 이상 얘 이하가 될 확률이
95%입니다. 다시 실제 평균, 뭐 전체 평균, 목 평균이 얘 이상, 얘 이하가 될 확률이 95%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있지. 요걸 신뢰도 95%일 때의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이 95라는 숫자가 0.95라는 숫자가 95%의 0.95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셔야 되고, 그때 여기 들어온 숫자들 이 요 신뢰 구간 길이에서 어디에 활용됐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신뢰 구간이라는 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이런 건데, 여기서 k를 신뢰 상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95%와 99%로 나눠지는데, 95%일 때 k 값은 1.96이 정석이고 95%일 땐 2.58이 정석이에요. 2.58? 2.58이 정석입니다. 자, 이게 정석인데, 자, 이거를 막 무작정 외우면 안 되고, 95%일 때 문제에 이런 게 써 있을 거야. P 0 이상 Z가 뭐 1.96 이하일 확률이 0.95입니다. 이런 게 써 있을 때 요 1.96 95% 아니 95%가 아니라 0.4750이 써져 있을 거야. 자, 근데 얘는 이제 왼쪽 끝이 0이잖아. 그럼 요 녀석을 바꿔보는 거지. 똑같은 식을 P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일 때 0.95 이렇게 된다고. 즉, 요 1.96, 1.96일 때 요 0.9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돼. 자, 양쪽 숫자가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 z의 절대값이 1.96 이하입니다. 그게 0.95입니다. 이라는 말이 95%로 추정할 땐 저 k값, 신뢰상수 k값을 1.96을 쓰세요, 이런 얘기야.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1.96이라는 숫자가 지저분하잖아. 어떤 문제에는 z의 절대값이 2 이하일 확률이 0.95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계산 편하게 하라고. 95%일 때 얘는 1.96 쓰지 말고 2 쓰세요, 이런 얘기인데, 계산을 편하게 하라고 줘놨더니 애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서 그냥 막 외운 거 1.96 집어넣기 바쁘다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신뢰도 몇 퍼센트일 때 신뢰 상수를 어떻게 찾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즉 99%일 때도 이런 정보들이 문제에 써져 있다는 거야. P 뭐 0부터 뭐 Z까지 몇 가지가 2.58까지가 뭐 이 값이 0.4950 이렇게, 또는 P 그럼 Z의 절대값이 2.58 이하일 확률이 0.99입니다 라고 써져 있고, 이게 99%일 때 2.58을 신뢰상수로 쓰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왼쪽 끝이 0인지 뭐 마이너스 1.96인지 뭐 절대값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신뢰상수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은 그럼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신뢰 구간의 길이. 구간의 길이니까 당연히 우리 어떤 닫힌 구간, 닫힌 흰 구간, 몇 이상 몇 이하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게 구간의 길이라는 건 A부터 B까지니까 그냥 B-A잖아. 마찬가지로 신뢰 구간 공식에서도 요 써져 있는 요 공식 있잖아. 요 공식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뺀 걸 그냥 신뢰 구간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를 그래서 L이라고 쓰는데 L이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제 이렇게 돼요. 되셨나요? 또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건 언제나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거든. 한글로 써볼까?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뭐의 차라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몇 0.1 이하가 되도록 n의 표본의 크기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을 거거든. 항상 몇 이하라고만 써져 있을 거야. 절대 몇 이상이라고 주어질 수 없어요. 문제의 구조 자체가. 자, 왜 그런 거냐? 실내 구간 공식을 보면 오른쪽에 여백에다 쓰겠습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이 공식을 거꾸로 좀 되돌려 볼게.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n 마이너스 x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면 양 옆에 녀석이 절대값 부호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n-x바가 몇 이하? k 곱하기 즉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즉 이런 식이 만들어져. 좌변이 뭐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잖아. 말 그대로 이 녀석이 이 값 이하입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이하인 것만 항상 물어볼 거야.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몇 알파 이하입니다 라고 하면 즉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알파 이하입니다 이렇게씩 세워서 풀면 돼요. 왜냐면 그 차가 예를 들어 요걸 계산한 게 이 숫자가 0.5가 나왔다. 0.5 이하래. 그럼 이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0.7보다는 언제나 작겠죠. 0.7 이하는 항상 성립하겠지. 그치? 하지만 쟤를 보고 0.5 이하인 걸 가지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0.3 이하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0.3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거꾸로 요 숫자가 내가 기준이 되는 알파 이하입니다 라고 만들어 두면 이 차이는 당연히 알파 이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푸시면 된다 라는 개념이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내용 별거 없어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또 문제를 또 풀어 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여러분 프린트에 다 있는 문제니까 해설 글씨를 좀 크게 써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1.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전체의 무게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죠. 즉 모집단을 x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모집단 이런 것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평균은 모르고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도 당연히 시그마가 그래서 1.4인 겁니다. 자, 이 마을에서 수확한 수박 중에서 49개를 이미 추출하여 즉 표본의 크기는 49라는 얘기고요.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또 마지막 줄에 이거 봐봐요. 이거 보니까 95%때 얘는 신뢰 상수 k 값이 1.96이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자는 거야? 저기 7.99이라고 하는 숫자가 x바 플러스 k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7분의 시그마 1.4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여기 계산하면 10분의 14 5분의 1 나오나? 5분의 1? 5분의 1 1.96에다가 0.2를 곱하면 얼마니? 1.96 곱하기 0.39이네요. 계산기 썼어요. 0.392 따라서 x바가 7.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구하는 거야? a 구하는 거잖아. a는 또 마찬가지로 x바에서 그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이거 전체 계산한 거 좀 전에 0.392였고 x바 좀 전에 7.6이라고 찾았으니까 전체 정답은 7.6
2 6 0 8인가요? 요렇게 생겼어요. 계산 틀렸나? 7.6에서 0.391을 빼야 되는데, 아이씨, 208이죠, 그쵸? 이렇게 되겠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이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바닥에 떨어졌을 때 떨어뜨리는 높이는 정규분포를 따랐는데 100개를 추출했대. 그랬더니 평균, 그 100개의 평균이니까 당연히 100개는 표본이고 그 표본의 평균이 245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100개의 표준 편차, 즉 S 값이 20입니다. 인데 S가 갑자기 왜 필요하지? 인데 실내 구간 길이 공식에서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 길이를 구할 때,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원래 시그마를 써야 하거든. 근데 이게 안 주어져 있으면 S로 대체하시면. 다시 한번 위에 거 보고 와.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S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아니야, 알았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S예요. 그게 아니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고요. S는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한 개의 표본의 표준 편차니까. 지금 문제 읽어보면 딱 그 100개짜리 표본 하나 딱 뽑아서 그 100개짜리 표본 한 개에서 표준 편차를 낸 거니까. 시그마 대신에 S로 대체를 하라는 얘기야. 시그마가 안 주어져 있으면, 알았지? 똑같아. 나머지는 95%로 실내 구간 구하고, 자, 이 말이 역시나 곱하기 2하면 얘가 0.95 나오고 그때 얘가 K 값이라는 거죠. 그럼 실내 구간 구해보면 실내 구간 길이가 245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S 20 이렇게 m 245 플러스 1.96 곱하기 시그마분의 S 이렇게 쓰시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요거 계산하면은 3.9인가요? 그럼 24 241.08 이상, 얘는 248.92 이하니까 이 안에 들어간 정수는 242부터 248까지니까 8부터 2까지니까 몇 개? 7개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또 보시면 목평균이 m이고요. 목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답니다. 역시 목평균, 목표준 편차 아무것도 안 줘요. 얘는 표본 표준 편차도 없고요. 그냥 표본의 크기가 n 값이 36인 것만 있고 대신에 실내 구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x 바 플러스 대신에 99% 2.58 쓰라는 거지. 그냥 k라고 쓸게. 2.58 나중에 대입하자. 루트 n분의 6분의 시그마가 58.56이고요. x 아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65.44입니다. 이해가셨나요? 이해갔나요? 이해갔나요? 얘네들이 연립을 해서 얘를 통째로 그냥 하나의 문자로 봐. 통째로 하나의 문자로 봐. 얘도 얘 통째로 하나, 통째로 하나. 즉 두 개 뺀 게 58.56이고 둘이 더한 게 65.44라니까 얘네들이 연립하면 x 바랑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할 수 있어요. 분의 시그마. 나는 이것만 구하면 되거든. 둘이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서 2로 나누면 되니까 65.44에서 58.56을 빼면 8, 3, 8, 4, 4, 6, 6.88 2로 나눠야 되니까 3.44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드디어 K 값 대신에 2.58 이렇게 집어넣으면 3.44 곱하기 이 양변에 이렇게 6 이렇게 곱하면 6, 4, 24, 2 6, 4, 24, 6, 2 6, 3, 18, 20.64 얘가 20.64 이렇게 나오는데 8 그럼 시그마가 딱 8이라고 나오면 되겠다. 2.58에 8 곱하면 딱 20.64 나옵니다. 따라서 시그마 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다음 진짜 대박 쉬워요. 자, 문제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딸기 당도 모평균 M 브릭스 모평균 목표준 피자 시그마 0.5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95% 추자를 할 때 실내 구간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럼 2 곱하기 K 값 여기 1.96 써져 있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몇 이하? 0.2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얘는 0.5가 2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하면 1 돼서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100분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0분의 2 이하니까 좀 나눌 거 나눠주시면 98인가요? 그럼 띵띵 분자에 10인가요? 시그마가 0.5 없어졌는데 그쵸? 1인데 1 그러면 9.8인가요? 루트 n 이렇게 됩니다. 귀찮지만 얘들아 9.8 곱하기 9.8 제곱시켜 곱해보셔야 돼. 9, 88에 64 6 98에 72 78 98에 72 7 99 81 70 81 81 88 4 0 6 9 그럼 둘 즉 96.04 이상이야 n이. 따라서 표본의 크기 최소값은 97입니다.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계산 안 틀렸으면 이게 답일 겁니다. 다음 자,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 집단에서 크기가 14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은 x바 즉 시그마는 8이고요. 표본의 크기가 144개고요. 그때 알파를 구하래. 이게 z 이상 a 이하가 0.90이래요.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을 때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요 a에 해당되는 숫자가 k 곱하기 0.90이라는 말이 이 말이 이것부터 봐야겠네. 조건 가가 p 그럼 0부터 a까지의 확률이 0.4라는 얘기고 확률표 보시면 여기 0.4에 대한 확률이 이게 그럼 a가 1.28이라는 얘긴데 그럼 저 실내 구간에 들어가는 이 오른쪽 숫자 a가 실내 상수를 모르거든. 왜 실내도를 모르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12분의 8 걔가 1.28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k는 1.28에 3배를 한 건데 그럼 3.84 이렇게 되거든. 3.84 뭐 하는 거야? 미친놈이네. 3분의 2분의 3을 곱해야죠. 계산이 똥꾸야. 그럼 1.92, 3.84, 1.92 이렇게 나와. 근데 k 값이 1.92라는 건 여기 1.92 보여? 그 말은 있잖아. 잘 봐. p. 그럼 절대값이 1.92 이하일 확률이 0.47이 이게 2배 0.9452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k 값이 실내 상수가 1.92일 때 실내도 얼마? 0.95라고 써 있을 때가 95%잖아. 그러니까 답이 94.52%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37번 봅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뭐 신뢰도 알파 퍼센트 어쩌고 저쩌고 있을 때 음, 여기서 지금 문제에 보면 B-A가 계속 등장하는데 신뢰 구간 길이죠, 그쵸? 신뢰 구간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따라서 B-A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기억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신뢰도를 높게 하면 K 값이 커지죠, 그쵸? K가 커진다는 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지게 하는 요소니까 기억번 참입니다. 니은 신뢰도 일정 이번에 K가 일정하죠. 그때 크기를 크게 하면 크기는 분모에 있는 값이니까 그렇죠? 얘는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 길이는 작아지는 요소니까 니은도 참이에요. 그렇죠? 표본의 크기를 두 배로 늘리면 즉 표본의 크기가 n에서 2n으로 바뀌는데 어차피 여기 루트를 씌울 거니까 분모가 루트 2분의 1배 같아요. 좀 틀렸습니다. 자, 95%일 때 즉 K 값을 1.96으로 쓰고 표본의 크기가 196, 14의 제곱이죠. 그때 B-A 값은 그럼 2 곱하기 1.96 곱하기 14 곱하기 시그마인데 이게 약분을 하면 100분의 14 그러면 100분의 28 시그마인데 당연히 얘는 0.5, 0.5는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100분의 50이잖아. 100분의 50 시그마 일단 당연히 작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 리을 참입니다. 뭐 이 정도로 실내 구간 길이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하면 끝났습니다. 이 책은 끝났고요. 내가 오늘 저녁에 이거 영상을 요 통계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의 숙제를 보내드릴 거고 이번 주 워크북 파일이 2개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어쨌든 내가 오늘 저녁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거 풀이한 거 올려드릴 거고 풀이한 걸 올려드릴 거고 그 통계 파트 요 부분에 대한 숙제부터 보내드릴 테니까 아직 내가 문제풀이 영상은 니들이 숙제 질문 그거를 다 안 보내서 내가 취합을 하기 전이라 아직 안 찍었어요. 다른 한 거부터 막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통계 파트를 먼저 풀고요. 통계 파트에다가 그 수원 부분이 좀 더 숙제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